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사회적경제 활성화협력단 홍용학 이사장입니다. 도봉구 사회적경제 활성화협력단이 명실공히 기획재정부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정을 받고 등기와 또 사업자를 내게 되고 또 SE마켓에 꼭 필요했던 카드 가맹점도 내게 되고 정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여러 기업과 또 마을 공동체가 모인 도봉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협력단이 살기 좋은 도봉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 도봉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협력단이 인가가 돼서 법인이 이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께서 협력단의 출범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도봉구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봉의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멋진 사회적 협동조합 또 도봉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협력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봉 아이나라 도서관은 도서관이 키운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요 라고 하는 것이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서 교육, 문화, 예술, 복지 이렇게 4개 영역에서 커뮤니티 센터로 동네 안에 동네 중심으로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저희의 도서관의 비전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동아리가 20개인데요. 공동 육아를 하는 동네 마실은 숲속 유치원을 하려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빛그림자 인형극은 또 작은 도서관이나 학교에 또 이 그림자들을 상영하는 이렇게 외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팅 해서 나간 동아리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간 동아리도 있고요. 3년 동안 그런 동아리를 육성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사업에 몰입했다면 올해는 순회사서, 그래서 이제 각 도서관에 사서가 가서 도와주는 그 순회사서 활동하고 도서관에 이제 책 소독기가 이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찾아가는 도서관이에요. 책 보따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100권씩 보따리를 만들어서 3개월간 장기 대출하는 사업이죠.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주민의 사랑방,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늘 지역 주민들과 지역과 함께 숨쉬는 그런 도서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곳이고요. 주로 많이 하는 일이 관공서나 저소득층 무료집식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동네 마을 일도 많이 하지만 구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들 공사 뭐 이런 등등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익을 많이 남는다고 하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조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까 하는 것들은 보훈처나 뭐 이런 그 장애인 단체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서울신협은 1974년 3월 서울에서 39번째로 설립된 신협입니다. 2014년 8월 현재 약 1만여 명의 조합원과 560억의 자산을 달성한 아주 건실한 신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서울신협은 도봉구와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예금의 수납 및 대출 업무를 주로 운영하는 금융협동조합입니다. 금융 업무뿐만 아니라 민들레 봉사단 운영이라든가 소외계층의 자녀를 위하여 무료 영어 교실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협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리더로서 그리고 협동조합의 형님으로서 지역사회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초록나라 도서관은 벌써 11년째 된 민간 작은 도서관입니다.
11년 전에 품앗이 교육을 하던 엄마들이 우리 동네에 가장 필요한 공간이 뭘까? 그리고 내 아이가 잘 자라려면 남의 아이도 잘 자라야 된다는 생각으로 집에서 책과 책장을 들고 나와서 컨테이너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고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건 모두 그 후원 회원님들과 자원 활동가님들의 그 땀과 열정, 시간이 보태어져서 지금의 초록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빗그림 공연단이라고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이용해서 빗그림 팀이 있습니다. 북페스티벌 같은 데서나 다른 데 저희가 공연도 선보이고 있고요. 책 모임이 많이 활성됐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의 특성인 만큼 학교 안 다니는 미취학 아동부터 엄마들, 청소년들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입니다. 소모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와주세요. 저희는 노동부에 2012년 12월 14일 날 인정을 받았고 지금 현재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들은 55세 이상 연세가 많으신 분은 81가정 있습니다. 주요일은 저희가 헬스장, 그리고 피부샵, 사우나, 일반 경업체와 똑같이 동일하게 일을 가져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단가 면에서도 저희가 거의 그네들하고 경계에서 지지는 않고 작업 환경도 저희가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업체보다는 달리 4대 보험을 다 적용하고 있고 일반 기업보다는 인건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장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일하는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한 80%가 저희는 취약계층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작업장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디자인 연구사 지구나무입니다. 저희는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작업들은 생활용품의 디자인을 하면서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담는 건데요. 문구 같은 경우에는 재생지를 이용해서 만든 노트들이나 연필, 종이를 이용해서 만든 볼펜 등이 있습니다. 생활용품의 같은 경우에는 100% 면으로 만든 에코백이라든지 재사용이 가능한 텀블러 등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이루고 싶은 것은요, 더욱 많은 도봉구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에요.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많은 도봉구 시민이나 서울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장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저희의 꿈인데요. 아무래도 협력단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그 안에서 많은 유통 과정들이 생길 것이고, 직접적으로 소비자들과 만나서 더 저희가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저희가 판매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저희에 담겨진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봉구에 1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해맑음만의 특성이다라고 보면 청소년들의 욕구에 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뭐냐면 마을일동의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지역에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미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포토샵 일러스트 또한 데생과 스치아를 지도를 받음으로 해서 그들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좀 특색 있는, 저희가 공간이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도봉구에 지역아동센터가 17개가 있고 아이들이 한 450명이 돌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많이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어떠한 시설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친구들한테 어떠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가 좀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단법인 한국종이접기 저작권협회인 사업단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용 종이접기 관련 콘텐츠라든지 종이접기를 활용해서
저작권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을 제조, 생산하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여성들이 거의 위주고요. 포장도 하고 만들기라든지 그런 거를 재택근무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교재로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판매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품 패키지라든지 내용물을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알려짐으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더 저희가 나름대로 신제품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봉구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건 숲 체험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가 사람들이 지금 주되게 하고 있는 그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유아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인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또 특수한 그 계층에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장애우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기타 그런 특수한 계층에 관련한 숲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협력단하고 같이 숲 관련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나 같이 할 수 있는 어떠한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을 매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숲가 사람들은 협력단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면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해등나눔이는 2011년도 4월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자원봉사단입니다. 지금 현재는 초원산 생태공원 자원봉사 수요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년 상시 프로그램으로는 생강열매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천연비누, 그 다음에 친환경비누, 에코백 만들기 등 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유지하고요. 그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수용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 생태공원 돌보미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또한 큰 사업으로는 도봉 시민 햇빛발전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근간에 좋은 성과를 이루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근 4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결과로 2014년도 서울시 환경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다양한 일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예술 분야, 뭐냐면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그런 미술만이 예술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그것들을 재발견하고 그 일들이 일상이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활동들을 우리는 예술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는 재활용 아트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도마들, 아니면 프라이팬들 버리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수집해가지고 또 정성을 들여서 작업을 하면은 또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난방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적정 기술을 이용한 나무들로 해가지고 환경도 절약되고 우리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함께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을예술창작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현실화시키고 그것들 통해서 마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기여를 하려면 경제적인 부분과 불가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주민들과 함께 걸음마 단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걸음마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도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잘 풀어가고 우리의 일상들에 그리고 서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예술이 또 한 분야라 생각하고요. 그런 분야가 사회적 경제랑 잘 만날 수 있는 지점을 라이솔트는요, 라이트 앤 솔트, 빛과 소금의 합성어로 만든 기업명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기업 이념 아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발전 및 공익 증진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라이솔트가 하는 일들은요, 행사를 기획하고 방송을 제작하고 또 각종 행사에 필요한 장비를 렌탈하는 일들을 합니다. 라이솔트는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또 문화적으로 소외된 곳에 문화적 가치가 수반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SETV 인터넷 방송을 통한 사회적 경제를 다루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저희 라이솔트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목공 작업을 한 10년 동안 해서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할 때가 왔다, 모두들. 그런데 목공선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손으로 뭘 만지는 작업들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가르쳐 주면 다른 데 마음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여자들 직업 중에서 하나 인테리어들 같은데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있는데 그게 사장되는 것 같아서 그런 직업적인 면으로 보면 그쪽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있고 해보면 두려워할 뿐이지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결혼식 가면 돈 1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조그만 기술을 해서 그네들한테 자기 정성에 만드는 이런 가구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훨씬 낫지 않을까? 의미가 있고 뭐 손주 새끼들 보면 좋은데 손주 새끼들 장난감 이런 거 만들면 안 될까요? 그래서 출발한 겁니다. 우리 교육에 지금 뭘 만들고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디지털 하는데 아날로그 없이 디지털이 됩니까? 완성됩니까? 이 목공 교육은 처음부터 기획하고 만들고 또 대비해보고 이런 모든 과정이 다 한꺼번에 함축되어 있어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성이 정말 일반적인 제너럴리스트냐 아니면 어떤 부분에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냐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 척도입니다. 제일 쉽거든요. 그런 걸 좀 고치고 싶습니다. 일각을 좀 깨부숴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만 신경을 써주시면 그냥 공간만 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뭐 기계 들고 가죠. 약간은 힘들겠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그걸 호응하시면 언제든지 저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는 협동조합 활성화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김지연이고요.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저희 도봉구 지역 내에 있는 협동조합들을 이미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들을 지원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협동조합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모임을 지원하고 교육도 해드리고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봉구에는 협동조합이 한 20곳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활성화가 돼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봉에서 지금 청년들의 관심을 조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모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랑 소통하고 함께 재밌게 공간도 만들고 문화예술적인 전반적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청년들의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특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그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일반 기업 이렇게 모여가지고 판로 확대, 다시 말해서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이거를 개척함으로써 또 고용 창출되고 해서 인접구, 서울시 이런 데서 판로 확대를 우리 함께 이렇게 노력한다면은 사회적 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또 고용 창출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각자가 이렇게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토의해가지고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지 서로가 협력하고 하나가 될 때 사회적 기업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이런 그 혜택을 줄 때 우리가 좀 더 함께 모여서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다. (9년쯤) 전에 한살림 조합원들이 면생리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면생리대 보급 운동을 하고자 해서 처음에 4명이 모였다가 점점 이게 이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사업이 된 형태고요. 저희는 한살림의 장바구니하고 면생리대를 지금 납품하고 있고,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바느질 제품을 하는데 그러니까 버려지는 쓸모없는 그런 바느질 제품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도움이 되는, 계속 쓸 수 있고 일회용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처음에는 면생리대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바구니가 됐고요. 그 2가지가 한살림에 납품되고 있고, 그 외에는 요새는 저희의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에코백하고 앞치마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현수막으로 돗자리 만들어서 그 판매하고 있고, 그 외에 일회용을 줄이는 면수저집이랄지 컵주머니 그런 것, 파우치, 생리대 넣어 갖고 다니는 파우치, 그런 것들을 점점 개발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싶은 거는 청바지를 많이 모아놨는데 그 버려지는 청바지들로 예쁘게 리폼을 하든가 해서 다른 상품들로 만들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아주 큰 꿈은 뭐냐면 사실은 면생리대 우리나라,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전 여성들한테 보급하고 싶다는 게 목표였으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프리카 쪽도 너무 생리대 그런 쪽이 여자분들이 열악하다고 하고, 또 하다못해 우리 북한도 생리대를 제대로 값이 비싸서 못 쓴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전 세계 여성들이 면생리대를 쓰는 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이 면생리대를 보급하고 싶은 게 가장 큰 꿈이기는 해요. 저희 수요학에는 도자기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을 하고요. 작품들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수공예 예술인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이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장애우들과 장애우 학부모들, 그리고 이제 다문화센터, 다문화 여성들과 아동들, 주부들을 위해서 이제 도자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수요학예하고 같이 제품을 만드는 일이 가능할까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을 배워가지고 뭔가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공방이라든가 함께 활동하고자 계획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여성이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에 투자하는 어떤 비용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수공예라든가 도자기 활동가로 계속 함께 여러 단체들과 활동을 하려 그러면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재원을 조금만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질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저희는 수공예지만서도 수공예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경제라든가 지역 문화라든가 협력단에서 좀 골고루 교육이 함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교육 받으신 분들이 지역 어떤 활동을 함께 하는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제품을 만들어서 팔로라든가 아니면은 도봉구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좀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협력단에서 중심이 돼갖고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면이 있죠. 청소년들이 공부에 찌들고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자기가 예술적 끼를 발산하여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와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의 힘든 거를 겪어내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꿈의 둥지, 그 마음의 쉼터이고 이를 원하는 우리 합창단입니다. 이렇게 음악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재능 있는 아이들이 끼를 발산하고 가면 자기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은 부모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들과 좋게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힘든 적마다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연 때 보면은 진짜 공연 스탠바이 직전까지도 애들이 정말 너무나 안 되고 힘든 과정인데, 그리고 정말 무대에 나가면은 실질적으로는 정말 할 적에는 애들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어른이 문제구나. 이 아이를 믿어줘야 되는데 나조차도 가리키면서 못 믿었을 때 제 자신이 마음으로 창피하더라고요. 여기도 상무동문화이제 간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잘 쓰고 있는데 공간이 필요해요. 저희가 상주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뭐 공모 사업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또 쉽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연습 공간, 거울이 달려서 저희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고 건반 악기도 있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나 필요할 적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3시간 수업하지만 공연 때는 아침 10시에 모여서 저녁 10시까지 뮤지컬 배우들은 텐투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연습 공간이 없어서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다 보답할 수 있으면 공연이 필요하면 가서 공연해드리고, 또 아이들에게도 뭐 저희 연계기관이랑 도봉교육복지센터랑 상무동 문화이제랑 연계해서 아이들한테 자원봉사 시간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좋고 도봉구도 좀 활력이 돼서, 사실 어른들 공연보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보여주면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해한다고요. 그래서 아, 순수한 거는 고등학생 아이들이라도 유치하게 생각 안 할 수 있구나, 오히려 더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희 꽃동네 마을은 도봉구의 가장 지대가 높은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저희 마을은 재건축 문제로 오랫동안 시시비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재건축 문제가 지역을 이제 보존하는 걸로 결정이 나면서 마을을 이제 하나의 콘텐츠, 하나의 문화적, 환경적 자원을 잘 활용하여서 어떤 일자리로 좀 만들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 기획 연구회 모임을 만들게 된 것이 꽃동네 마을기업 사무소입니다. 2012년 9월에 출범을 했고요. 그동안 주로 해왔던 일들은 마을의 주민들 인터뷰, 그리고 소소한 게릴라 이벤트, 마을 주민들 소모임을 위한 공예 교실 같은 걸 진행을 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꽃동네 알리기 사업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꽃동네 마을을 좀 더 내부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많이 각인시키고자 꽃 나눔 행사와 그리고 마을 교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 시작될 마을 교실은 마을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 주민들을 강사로 활용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좀 더 재미난 마을을 위해서 진행해 보고자 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꽃동네 마을기업 사무소는 마을 주민들 각각이 재능을 꽃피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일자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그리고 실험을 지속해 나갈 것이고요.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그리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한번 이 마을을 통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조이풀 드림은 영어 뮤지컬 단체고요.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일반 아이들이 접근할 수 어렵다는 걸 알게 돼서 영어 선생님들 위주로 저희가 연출 공부하고 영어 뮤지컬을 또 가르치고, 이 뮤지컬, 영어 뮤지컬을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200에서 250문장을 스스로 그 전체의 그 대본을 아이들이 다 익히게 돼요. 그래서 영어 공부에는 다른 무엇보다 실제로 몸으로 익히기 때문에 좋지 않나 싶고요. 매년 1회씩 그 도봉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도봉구에서 거의 아마 처음으로 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좋은 공모전, 또 이런 공모전 중에서도 사회적 기업 가기 전에 모두 소개해서 저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저희 후배에 오는 분들한테 이런 좋은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가 도움을 줘서 SE 그 협력단의 기반을 좀 튼튼히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도봉구 사회적 경제 지원단은
서울특별시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태조성 특화 사업을 하는 사업단입니다. 도봉구 사회적 경제 지원단은 인재 발굴 육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팔로 확대, 또 다양한 그 주체들을 함께 모으는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역할을 해갈 수 있도록 그 지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지원단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지원단은 3년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이제 민간 주도적으로, 그 다음에 민관 거버넌스로서의 새로운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에 그런 역할들을 무리 없이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경제 지원단이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도 많고 또 앞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꽤나 많습니다. 우선 이제 뭐 잘된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아쉬웠던 걸 생각한다고 하면 도봉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도봉구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잘 모으고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 도봉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협력단처럼 좋은 곳들이 지원단의 역할을 더 발전적으로 수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지역사회와 사회적 경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했고요. 앞으로는 지원단의 연속 사업인 판로 개척 사업과 인재 육성 발굴 사업을 담당해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요, 제가 푸른 꿈 교육협동조합에서 진로 관련 교육 사업을 했었고요. 앞으로 지원단 안에서 지원단의 사업과 또 제가 관심이 있는 진로교육 사업을 함께 풀어갈 예정입니다. 예, 제가 맡은 일 중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인재 발굴 육성 사업이고요. 그때그때 운영하면서 정말 힘들 때, 아니면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이전에 정말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달려갈 만한 곳이 없었던 게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지원단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도 좋지만 지역에서 정말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언제라도 찾아와서 저를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와 개척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업 박람회나 장터와 같은 곳에서 어김없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어서 사회적 경제에 발을 들였고요. 협력단은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저도 조합원으로서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이 만드는 그런 물품들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협동조합이 만들어낸 물품들을 사용하는지. 그래서 저는 소비 쪽에 관심이 있고 그분들을 좋은 것을 전하고 끌어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그 창의 애드랩 쪽을 주로 하고 있고, 현재는 그 공동 교육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공예 그 과정, 취업이나 창업 관련해서 컨설팅하고 교육 진행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참여도 더 많이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나아가서 지금 창의 애드랩이 어떤 공동 교육만 하려고 만든 공간이 아니거든요. 어떤 그 작업장, 개인 작업장을 좀 제공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교육 외에도 같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제품 개발 같은 거에 대해서도 그 아이디어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어떤 협업을 통해서 많이 그 창출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사회적경제 지원단에서 현재 청년혁신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오창환이라고 합니다. 청년혁신활동가는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청년들이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과 좀 더 사회적 경제를 알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 있는 업체랑 지원단 같은 중간 조직에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있고요. 저는 그래서 현재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지원을 해서 현재 청년혁신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라는 건 일단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되게 따뜻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사회적 경제도 역시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소셜 미션이라는 자기들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대안 경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봉구에서는 좀 더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게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좀 더 사회적 경제라는 분야에서 참여가 미비한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청년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걸 알고 그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로 쪽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대학교에서 새로운 과정을 하나 개설을 했더라고요. 사회적 경제에 관한. 그런 과정이 도봉구에도 덕성여대나 이런 데 있으면 좀 더 청년들이나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교육광장? 이런 좀 더 다가가기 쉬운 그런 강좌 같은 거를 좀 더 공신력 있게 진행을 한다면 다가가기가 쉽고 좀 더 친근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